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시간도 좀 촉박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고 또 촬영도 한다 그래서 저는 백신 맞은 지 6개월 됐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의 퇴직 공무원 교육에 이제 몇 년 오다 보니까 아마 그 인연으로 오늘 불러주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원래는 2시간 반짜리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걸 좀 줄여서 이렇게 앞부분에는 흔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뒷부분은 이제 제가 했던 국경없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이분이? 진시황. 진시황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죽고 싶지 않거나 적어도 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신하들을 막 금강산까지 보내고 그랬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1세입니다. 100세주에다 소주 타면 50세주 되잖아요. 50세주 될 때까지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진짜 뭐 저희 어머니도 95세시고 지금 100세 시대란 말이 크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됐죠. 결론을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데 중년 이후 노년 근골격계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먼저 이겁니다. 운동, 영양, 금연. 사실 영양이란 말은 뭐 많이 먹자가 아니라 적절히 먹어서 체중 관리를 잘하자인데 이거 말고 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비싼 약 아니면 뭐 훌륭한 의사 찾아다니는 거 별 도움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지금 이렇게 사회활동 하시고 이런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아버지는 몇 년 전에 94세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제 95세로 생존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정형외과 얘기인데 왜 오래 사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활동과 생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동물들은 뜀박질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죠. 앞에 있는 놈이든 뒤에 따라간 놈이든 뭐 어디 발 다쳤거나 해서 뜀박질을 못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활동 기능이 떨어지면 생명 기능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던 가장 무거웠던 사람인데 47세에 결국은 죽었어요. 왜? 몇 달 동안 침대 밖을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돼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데려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기중기로 침대채 잡아서 뭐 이 난리 치는 동안에 그냥 그 동안에 죽었죠.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활동 기능이 떨어지면 생명 기능도 곧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근골격계, 척추, 팔다리의 건강이 결국은 장수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외과 소개인데요. 별명이 목수예요. 다른 과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를 부를 때 목수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사용하는 연장이 좀 목수 비슷하죠. 뭐 망치끌, 뭐 이런 톱도 쓰고 요즘 뭐 드릴도 쓰고 그래요. 저희는 전기 드릴도 쓰고. 처음에는 목수란 말 듣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기술자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의식주 중에서 주를 담당하는 직업이 사실은 예로부터 목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수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뭐 하는 과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 뼈 부러지면 가는 곳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팔다리 척추니까 제일 넓은 영역일 뿐 아니라 활동 기능을 담당하는 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죠. 그래서 세부 전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부위별로. 왜 사실은 정형외과 이미지는 골절 부러진 데인데 골절 전문을 하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 없고 대개는 부위별로 고관절, 무릎, 뭐 엉덩이, 어깨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척추외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척추하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네발 동물들과 달리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립을 했다. 그 바람에 척추는 어떻게 됐냐?
직립 기둥인 동시에 운동기관이 되죠. 이런 정도의 운동 범위를 갖는 아주 운동 범위가 큰 운동기관의 역할을 하니까 기둥이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척추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이 가능하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서 조금씩 10도 정도씩 조금씩 일어나는 운동이 나중에 합쳐지면 이렇게 굉장히 큰 운동 범위를 갖는 운동기관이 됩니다. 척추병의 진단에서 이제 MRI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MRI가. 제가 90년에 한라병원에 파견 나왔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90년대 중반쯤에 MRI가 제주도에 들어왔을 거고 한국도 뭐 사실은 서울도 한 1, 2년 정도쯤 되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검사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사람 젊은 사람 등에 뭐가 있을까요? 저렇게 큰 게. MRI 이전에 엑스레이 CT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건데 MRI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얗게 보이는 건 액체거든요. 액체는 우리 몸에 있는 액체는 뭐가 있을까요? 피, 오줌, 고름. 그중에 고름이 있죠. 고름을 MRI는 저렇게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고 디스크 터진 것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척수에 충격받은 거 보여주고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기어 올라간 것도 보여주고 이전에는 MRI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상황들을 MRI가 다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척추외과가 그 이후로 급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술 전에 거의 그 환자의 문제를 MRI로 거의 다 알고 시작한다고 말해도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거짓 양성이 있어요. 거짓 양성. 어떤 소견들은 예를 들면 이런 소견 같은 게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변했고 뒤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저런 게 이제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병원들이 큰일 났다 저거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술, 수술 뭐 이쪽으로 자꾸 유인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게 이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거든요. 나이 들어가면 누구나 흰머리 나고 그런 변화를 얻듯이 허리 디스크도 저렇게 자연적으로 변해가는 건데 그게 마치 무슨 큰 잘못된 상황인 양 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MRI가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제점이 아니라 자연적 변화인데 그래서 MRI가 어떻게 보면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병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뭐 워낙 많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하지 방사통은 아주 밝게 크게 쓰고 요통은 작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 디스크라는 병의 주증상은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다리 땡기는 병 증상이 디스크의 주증상인데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몽땅 디스크라 그래요. 나는 허리만 아픈데 병원 갔더니 다 디스크라 그래요. 그때 말하는 디스크는 검사에서의 디스크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인데 증상으로 놓고 보면 다리 땡기는 방사통이 있어야 디스크라는 진단이 가능한데 요즘 세상이 요새는 그렇게 안 가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디스크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스크 소개를 드리면 사람 몸에도 이렇게 고속도로의 나들목처럼 신경이 척추 마디마다 하나씩 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눌리는 병. 디스크가 볼록 나오면 비유하기를 길은 멀쩡한데 갑자기 비가 와서 사태가 쏟아졌어요. 어디에? 고속도로 나들목에. 그러면 고속도로 전체는 별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죠? 이 지역만 교통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특정 지역으로 통증이나 신경 감각, 운동 기능이 특정 부위에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는 거는 요통은 중요하지 않고 하지 방사통이 중요하다. 심지어 제 기억나는 환자 중에는 다리가 터질 듯이 땡겨서 오셨길래 제가 그럼 허리 MRI 하세요 그랬더니 난 허리 안 아픈데 왜 허리를 찍으라 그래요? 다리가 아픈데?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요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지 방사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말씀드리신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혹시 누가 문제되면 나 디스크래라고 주위에 옆에서 누가 그러면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물어봐서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건 디스크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디스크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치료도 중요한 얘기인데 70%는 수술하지 않는다. 설령 디스크가 맞아요. 다리가 땡기고 MRI에서도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눌러. 디스크 맞아. 그렇게 맞은 사람도 10명 중에 7명은 수술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주변에 누가 나 디스크라서 수술한대 그러면 신중해야 된다는 걸 잘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절로 낫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저절로 낫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경찰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경찰병원은 MRI 찍기가 좀 편한 곳이라서 디스크 터져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것 같이 보였던 분인데 몇 달 뒤에 보면 디스크가 싹 사라져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70%. 절대로 디스크라 해도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다리가 땡기지 않으면 방사통이 없으면 디스크도 아닐 뿐더러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30% 해당되는 사람들은 괜히 기다리고 고생했다가는 너무 힘들죠. 빨리 수술해서 디스크를 제거해주면 아까 고속도로 나들목에 갑자기 사태가 쌓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뭐. 그런데 그러면 치우지 않아도 되는 70%는 뭐냐? 양이 적어. 차가 불편하지만 근근히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청주로 슬슬 빠져나가긴 해요. 기다리다 보면 모래 사태니까 바람에 씻기기도 하고 비 오면 비에 쓸려 나기도 한 두어 달 뒤에 가봤더니 여기 사태 났던데 아니야? 흔적도 없네?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양이 많거나 아니면 내용물이 막 돌 바위 이런 게 들어있으면 기다린다고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길을 막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술이고 대부분은 저절로 시간과 함께 소멸이 된다. 디스크랑 비슷한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디스크랑 비슷해요. 비슷한 점은 뭐냐? 하지 방사통, 다리가 땡기는데 다른 점은 디스크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아파. 걸으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협착증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 어느 정도를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리가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또 쪼그려 앉아서 쉬어야 되고 쉬고 나면 또 조금 더 걸어지고 그게 반복되는 현상을 간헐적 파행이란 말이 파행은 다리를 전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리를 절고 아파서 쉬고 또 쉬고 나면 또 다시 걷게 되고 이런 현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디스크와 다른 점이 같은 사람인데 2번, 3번에서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잘 열려 있는데 3번, 4번에서는 어느 게 신경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디스크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 도로로 따지면 바위도 하나 굴러 떨어져 있고 갑자기 이건 재작년에 만든 건데 지금 보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보이네요. 뭐 나무 뿌리도 올라와 있고 누가 뭐 흘린 것도 있고 길 자체가 이제 쓸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장마 때 유실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신장로 도로를 다시 내야 되죠. 그래서 수술할 때의 방법이 이렇게 완전히 다 신경 통로를 다 풀어주고 금속 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의 다른 점입니다. 척추의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성 통증은 으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디스크라는 진단을 얻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팔, 다리 방사통이 없으면 디스크가 아니다. 중년 이후 MRI에서 대부분 퇴행성 변화는 보인다. 또 디스크라 하더라도 물론 이 디스크의 70%는 저절로 낫는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수술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치료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난 아파 죽겠는데? 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온갖 치료들이 이제 난무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의 단일병으로 1등이 바로 척추입니다. 그 척추에 관련된 의료 비용 지출이 국가적으로 1등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치료, 시술, 뭐 요새는 이제 보험 안 되는 시술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죠. 신중하게 그런 걸 하시면 되고 뭐 목 디스크도 허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물렁뼈가 쏟아져 나오는데 허리랑 좀 다른 점은 뼈가 같이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 디스크는 물렁뼈만 나왔다가
70%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목은 뼈도 같이 자라나오다 보니까 저절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예, 목 디스크가 더 반갑다고 썼어요. 제 입장에서는. 척추 전문 중에서도 목은 수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분들이 반이 넘는데 저는 이제 목, 허리 다 했는데 수술이 훨씬 쉽고 빠르고 결과가 좋습니다. 허리보다도.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 속에 오래 있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동네 의사가 목은 절대 칼대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꾹 참았다는 게 여태까지. 의사들조차도 목은 칼대지 마라는 말을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목 디스크가 사실은 수술 결과는 훨씬 더 좋아요. 회복도 빠르고 물론 이제 경험 많은 목 전문가를 만나셔야겠지만은 목이니까 칼대지 마 이런 거는 본인이 안 아프니까 그렇게 말하지 진짜 본인이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척추 수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제 항상 질문인데 마추픽추라는 곳에 있는 높은 봉우리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주 위험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왜? 뭔가를 얻는 게 있겠죠. 얻는 게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위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길을 쓰고 올라갔어요. 밑에서 서약서 쓰고 올라간대요. 저는 못 갔는데 죽어도 좋아 이런 서약서 쓰고. 그럼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 얻는 게 있는 반면에 잃는 게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 뭘 얻을 건지가 명확할 때 척추 수술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특히 이제 좀 사설병원들은 제가 보기에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했으면 좋겠는데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척추에 뭘 하기 전에 대학병원 교수한테 진료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뭐 치료는 원래 받던 데서 하도 좋은데 과연 수술이 맞고 치료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다른 의사의 의견을 가급적 대학병원 저 같은 국립대였으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비교적 사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요새 뒷목에서 어깨 쪽으로 뻗치는 증상. 다들 이러고 살잖아요. 요새는 뭐 목이랑 어깨가 편할 수가 없죠. 특히 직업적으로 교환원 옛날엔 교환원들인데 지금은 뭐 워낙 저런 직업들이 많은데 컴퓨터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 통증은 달고 있어요. 여기가 아픈 경우는 95%는 근육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저런 분들도 대부분 어디 갔더니 디스크라 그런다. 왜? 나이가 되면 엑스레이나 MRI 이상 소견이 나오니까.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요통 굉장히 흔하지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허리 아픈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객관적 원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원인 알아내겠다고 MRI 했더니 엉뚱한 길로 가서 시술하고 막 이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허리병이 굉장히 흔히 옵니다. 앉아있으면 난 편해요. 힘든 일도 안 해요. 앉아서 일해요. 이러는데도 허리병 많은 이유가 앉은 자세에 허리는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은. 그래서 꼭 서서 일하는 중노동 하는 사람만 허리병이 되는 게 아니죠. 허리병의 운동 예방 치료. 제가 제일 권하는 운동은 요거예요. 허리를 둥그렇게 접어주는 스트레치 운동, 뒤를 늘려주는 스트레치 운동을 제일 많이 권합니다. 직장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허리를 둥그렇게 구부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허리에 제일 도움되는 거는 수영 요가. 이 운동은 저는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통 목도 그렇고 중심성 통증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슬라이드인데 원인 객관적 증거가 불확실한데 아마도 근육이나 인대소는 통증일 거다. 문제는 MRI에 이런 게 보일 때 디스크니 협착증이니 이러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오래전 영화라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주인공 장발장은 선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영화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선인이고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만약에 영화나 소설로 안 보고 신문에서 봤다. 탈옥수, 성당에서의 절도범, 자기 신분을 속여서 시장까지 해먹는 파렴치한 사기꾼. 이 여자 딸이 있는데 몸을 파는 여자예요. 반대로 이 남자 자베르 경감인데, 자베르 경감은 제가 그 공무원들 상대로 강의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표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다.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인이냐 악인이냐가 헷갈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MRI에 뭔가가 보였을 때 선인지 악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 가면 소위 전문가라는 의사들은 악인으로 몰고 갑니다. 저거 당장 터지면 내일 길 가다가 안진병이 돼요. 이런 말 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 MRI는 어떤 사람이 진단서 때문에 MRI를 첨부해야 된다고 와서 찍었는데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불편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 허리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사진에만 보이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악인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선에 해당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팔다리에 방사통이 없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뻗치는 통증, 팔이나 다리에 뻗치는 통증이 없으면 중심성 통증만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보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 개인 소개인데요. 뭐 하도 여기저기가 많이 나타나서 제주도는 90년에 바로 이 가을이었네요. 90년에 11월 3개월 동안 한라병원에 전공의 때 수련을 나왔었고, 그러고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또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직장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다가 퇴직했다가 지금은 다시 국립경찰병원에 잠깐 몸담고 있고요. 86년에 소록도 공보위 해때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요. 그중에 이분은 서귀포 여고를 나왔습니다. 소록도 약사님인데 서귀포 여고 출신이고 조선대 나와서 지금 광주에 있는데, 세월이 많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 30년. 이제부터 이제 근골격계, 근육, 관절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인간의 이런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계속 근육이 일하고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숲에 가시면 계속 근육과 관절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나중엔 생기게 되는데, 노화와 퇴행 같은 거냐? 똑같지는 않지만 대개는 같이 진행을 하죠. 노화가 되면 퇴행도 같이 진행을 하죠. 이랬던 아가씨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듯이 많이 쓰는 만큼 빨리 닳는다. 시간과 하중과의 함수관계에서, 하중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 조절이,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중요한 이유가, 하중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뼈도 나이 들면서 이런 평형이 깨지게 되면서 점점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근육도 역시 나이 들면서 이 근육맨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빠져요. 불용성. 이 정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 3시간 이상 5시간 정도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빠지면 관절 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 나 무릎 아팠는데 한 달 동안 산에 다니고 났더니 싹 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냐면, 근육 기능이 개선되면서 관절 기능도 같이 좋아지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근육 강도가 관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원인 요소 노화죠. 일단은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이제 봤더니 91세가 됐더군요. 저런 과정 가다 보면 얼굴과 머리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온몸의 관절도 노화가 오겠죠. 또 하나, 비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정도까지는 잘 없는데,
이제 노화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나이까지 살아있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일본 스모 선수들이 5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릎 인공관절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다음에 반대쪽은 아주 건강한데 이제 불운하게 이렇게 관절면을 다쳤던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유전적인 성향도 좀 있다 그래요. 통증, 뻣뻣함, 변형, 부종 일반적인 얘기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원래는 이뼈와 이뼈 사이가 젊은 사람은 1cm 이상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있죠. 연골이 다 닳아서 그래요. 그리고 막 뼈가 이렇게 생겨나 있고 연골이 다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무릎은 특히 이렇게 O자다리라고 그러죠. O자다리, 내반슬, O자다리가 되는 변형이 나타납니다. 악순환이에요. 안쪽 무릎의 안쪽이 먼저 닳기 시작해서 연골이 얇아지니까 무게중심축이 더 안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더 닳고 또 변형이 오면 점점점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결국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관절이 닳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무릎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깨도, 팔꿈치, 손가락 끝마디는 굉장히 흔하죠. 저 끝마디가 저렇게 변형이 되고 통증이 오는 게 아주 흔한 문제점이죠. 척추의 퇴행,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전에 제가 충청도에 있었을 때 새로 오신 환자분한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디스크라서 왔대요. 그래서 아니 불편한 증상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나 디스크라니까. 증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 왜 소리 지르세요? 뭐 그러면서 어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디스크라는 믿음을 철석까지 가지고는 대학병원에 가서 얘기 들어보겠다고 오는 거죠. 왜 디스크라고 됐냐? 증상을 물어보면 뭐 가끔 목이 아프거나 가끔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 아니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디스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이 사람은 철석까지 자기를 디스크 환자로 알고 있을까요?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사진상에 이런 게 보이니까 저런 사진을 본 다음에 의사들이 진단을 무조건 디스크라고 붙여요. 디스크네요. 혹은 또 좁아졌다고 협착증이네요. 디스크 협착증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병인지?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땡기는 병이 그게 디스크 협착증이 그런 병인데 이분들은 엑스레이 이렇게 보였다는 이유로 자기를 디스크 협착증 환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디스크가 아니라는 이유를 한참 설명을 해요. 디스크는 다리가 땡기고 뭐 신경이 눌리고 처음에 어떤 충청도 아줌마 한참을 설명했더니 진료 끝나고 뭐 처음엔 잘 알아듣는 것처럼 끄떡끄떡 알아듣더니 처음에 나가면 그러더니 이제 나가면서 선생님 그래서 나 디스크지요? 이러고 나가요. 그 사람은 저한테 자기 문제를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디스크라는 답을 확인을 받고 싶은 거.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진 검사상에 보이는 이런 소견은 퇴행성 변화이지 디스크가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디스크는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요? 팔다리 방사통이 있는 거예요. 다리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 연결돼서 뻗쳐나가는 방사통이 있는 병이 디스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제 비행 청소년이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예방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다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관련된 영화인데 이후로도 지금도 인터넷 혹은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게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예방도 치료도 어렵다라는 뜻에서 이제 예를 보여드린 거고 농담 삼아 서유석을 구속해야 된다 그래요. 서유석 씨 아세요? 가수? 가는 세월이라는 히트곡을 불렀잖아요. 서유석 때문에 세월이 가니까 서유석을 잡아 가둬야지 뭐 어떻게. 무슨 말이냐? 세월이 가는 한 퇴행성 변화는 막을 수 없다. 대신 그렇다고 그러면 아유 포기하고 그냥 어차피 세월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인이 될 동작, 나쁜 자세, 직업, 운동, 비만, 이게 또 등장하잖아요. 과부하,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좋지 않습니다. 산에 갈 때 지팡이 사용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생계랑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 낙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8명이나 지고 있으면 쉬고 싶겠죠? 근데 이 아버지 낙타가 왜 못 쉴까요? 엄마 낙타 병 들어 있고 애들 낙타 학비 유흥비 달라 그래. 쉬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 퇴행성 관절염이 생계랑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예방이나 치료가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세 제가 천안 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최악의 자세예요.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무조건 안 좋습니다. 아주 최악의 자세.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한테 가서 예를 들면 할머니 저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이 자세가 제일 안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알것이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할까요? 충청도 말로 그럼 어쩐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치료라고 나온 건 이제 약은 엄청나게 많죠. 관절염 약이 뭐 무수하게 많죠. 소염제들이죠. 대부분 진통제, 소염제. 그 외에 물리치료, 뭐 국소치료, 찜질 등등등. 운동, 이제 권장하는 운동 이런 거고요. 그 제일 간단하게 무릎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끝까지 구부렸다 끝까지 폈다만 계속 반복해 주셔도 관절에는 굉장히 도움됩니다. 뭐 어디 가서 돈 내고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생활수칙, 체중 또 나와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뒤에 나오는 뭐 싱겁게 먹기 이런 얘기는 다 뭐냐면 체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해소. 제가 여기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내가 뭐 돈은 많으니까 돈 낼 테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줘라고 찾아오시는데 이런 퇴행성, 노화성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운동, 영양, 금연. 그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뭐 돈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운동, 영양, 금연 중요하네. 그러고서 이제 공무원 퇴직 공무원들한테 주로 했던 얘기인데 교육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신 다음에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첫날 출근했더니 직장 상사가 일을 이따위로 해 뭐 놀고 오더니 더 못하네 뭐 이러면서 막 화내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 바가지 긁고 이러면 아이 운동은 뭔 놈의 운동이야 술이나 퍼먹자 이러고. 그래서 운동 영양 금연을 실천하려면 긍정적인 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절하는 걸 가져야 됩니다. 이 강아지도 보면 멋있게 헤딩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친구 개 불러서 술이나 퍼먹고 싶겠죠. 우울해서.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낙타와 함께 아주 활짝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신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뭐 이렇게 외과적 수술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대부분은 원래 상태로 젊은 시절의 몸으로 되돌려주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냥 미봉책. 제가 비유를 들기로 창이 있었는데 유리창이 있었는데 유리창이라는 게 뭐예요? 햇볕도 들어오고 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다 망가졌어요. 깨져버리고 쥐도 들어오고 막 새도 들어오고 그래요. 뭐 유리창이면 그래도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면으로 그냥 발라서 막아버렸죠. 그러면 일단 새나 뭐 쥐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는 막아줬지만 원래 유리창이 갖던 고유 기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우리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하는 수술 대부분이 옛날로 되돌려주는 건 잘 없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미봉책이죠. 그나마 유일하게 옛날 무릎으로 좀 되돌려주는 게 이런 수술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무릎을 수술로 무릎을 바로 세워줬더니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대, 60대 초반까지 초기 관절염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수술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원래 무릎 한번 하고 나면. 너무너무 닳아서 망가진 관절은 이런 식으로 무릎을 열고 인공관절로 끼우면 뭐 안 아프게 훨씬 더 안 아프게 잘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단점도 있죠. 저게 감염이 되면 아주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피곤해지고 괴롭고, 또 하나는 저게 영구적으로 살아계신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면 참 좋은데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급적 좀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뭐 우리 몸이 이제 마치 로봇처럼 온 관절을 이제 다 인공관절로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세상은 됐는데 이것들을 영구하게 쓸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현대 과학으로는 15년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년 지나면 갈아 낀다는 얘기죠. 퇴행성 관절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작업 관련 질환들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목 터널 증후군. 엄지서부터 넷째 손가락 반까지가 저려서 특히 밤에 자다가 막 손이 저려서 깨는 분들. 대표적인 이게 원인이 카팔 터널 혹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해요. 요만큼이 저리거나 더 심해지면 여기 손목 여기 뭐라 그러죠? 무지구의 근육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까지 옵니다. 뭐 수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 뭔가 고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있으면. 밤잠 깨는 일이 잦다. 근육이 위축된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흔한 게 테니스 엘보. 여기 팔꿈치 여기 아픈 병이죠. 이름은 테니스 엘보지만 이유는 주먹 쥐고 일하는 동작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뭐 배드민턴, 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밭일, 뭐 과수원일, 뭐든지 뭘 쥐고 해야 되잖아요. 한번 주먹 쥐어 보실까요? 원인 설명이. 여기를 손가락을 얹고 주먹 한 번씩 쥐어 보세요. 주먹 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죠. 여기가 느껴지세요? 주먹 줄 때, 팔꿈치 말고 주먹 줄 때마다. 일은 주먹이 했는데 테니스 엘보란 병이 일은 사실 주먹이 했어요. 이렇게 연장을 쥐고. 그런데 이 근육이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오는 병, 팔꿈치에. 그래서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개발한 간단한 국소마취 수술법으로 한 200명 이상을 그래도 편하게 해줬다 그런 얘기고요. 저는 열심히 개발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은 분들이 동네 정형외과에서 테니스 엘보 수술하면 낫는다는데 그러면 뭔 소리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방아쇠수지도 좀 클릭을 해야 되는데, 방아쇠수지는 손가락 툭툭 걸리는 하다가 덜커덕 걸리고 풀라 그러면 덜커덕 풀리고 이러는 통증도, 그러면서 여기 통증도 오고 그러는 이 방아쇠수지고요. 힘줄이 움직이면서 인대와 마찰을 일으켜서 오는 현상입니다. 클릭을 해야. 다시 구부렸다가 자기 손가락 힘으로 펴보세요. 손가락 힘으로는 안 돼. 해봐요. 안 돼. 엄지손가락 펴보세요. 손가락 이용해서 펴봐요. 마찰 때문에 못 펴는 거예요. 찾아보고. 초기에는 그냥 가벼운 통증만 있고 그 다음에 덜커덩 툭툭 걸리긴 해도 되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넘어가고 나면 못 피고 또 펴놓고 나면 또 안 넘어가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주사로도 잘 낫는데요. 이분은 아마 주사 한두 번 했는데
자꾸 재발해서 결국 수술했던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꼭 퇴행이라고 뭐 일종의 퇴행이죠. 황용조 선수 92년에 금메달 따고는 불과 몇 년 있다가 이거 수술했거든요. 일본까지 가서 계속 뛰니까 족저근막이 붙은 뼈와 사이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골다공증, 특히 여성들은 골다공증 검사는 폐경기 전후에 꼭 하셔야 돼요. 칼슘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뼈에서 빠져나가. 칼슘 먹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약을 써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젊을 때 많이 벌어놔야 된다고 했는데 뭐 돈도 똑같죠? 100만 원 벌어놓은 사람하고 100억 원 벌어놓은 사람하고 나중에 돈 쓰는 건 하루에 똑같이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러면 하루 2만 원씩 쓴다고 치고 100만 원 벌어놓은 사람은 50일이면 다 까먹죠. 100억 원 벌어놓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죠. 골다공증도 똑같아요. 30세까지 얼마나 벌어놓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나 50, 60대에서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춘기 때 어린 시절에 얼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느냐가 오히려 노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뭐 약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골다공증도 너무 절망적이진 않아요. 근데 90년에 제가 한라병원 파견 나올 때만 해도 진단만 있고 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골다공증이시네요. 그때는 골조성증이라고 하는데 골조성증이시네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다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약제가 개발돼 있어서 실제로 뼈가 튼튼해집니다. 피해야 할 운동이라고 써 있는 게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 골다공증의 문제점은 뭐다? 뼈가 쉽게 골절이 온다입니다. 골절이 쉽게 와요. 특히 어디에? 척추, 고관절, 손목, 어깨 이런 데, 갈비뼈 이런 데 골절이 별로 충격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척추를 주로 보니까 그냥 바구니 좀 하나 들어 올렸는데 뚝 했대. 봤더니 엑스레이 보니까 뼈가 골절이 와 있어요. 골다공증이 그런 병이래요. 뼈가 약해져서 오는. 또 하나는 문제가 당뇨와 골다공증을 제가 같이 비교를 잘하는데 둘 다 아프지 않은 병은 당장 안 아파. 나중에 하지 뭐. 그런데 합병증, 골다공증 같으면 골절, 당뇨 같으면은 뭐 3대 합병증이 있죠. 눈은, 신장, 말초신경 3대 합병증이 나타나서 그럼 나 이제부터 고칠래요. 때는 늦으리입니다. 합병증이 문제라서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당장 안 아프니까 대개는 미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골절 때 이렇게 시멘트 넣어서 치료하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가급적 하시지 말라 그럽니다. 자연적으로도 대부분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멘트 넣어서 이후에 장기적인 합병증이 꽤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특히 할머니들 골다공증 갖고 뭐 시멘트 충전수를 하자는 얘기 들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 안 하시고 자연 치료하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 이제 드물게 골절된 뼈가 가운데가 녹아버리는 그걸 이제 꿈멜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저건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죠. 뼛속이 비어버렸는데 어떻게 붙을 수가 없죠. 그럴 때만 이 시멘트 넣는 게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고관절 주위 골절, 특히 여기는 사망 원인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활동 기능이 생명 기능에 밀접하다. 노인 고관절 골절 생기면 못 걷게 되고 누워 있게 되고 특히 이제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낙상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방 구석에서 누워서 시름시름하다가 봄쯤 돌아가시고 막 그랬어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예를 보여드렸는데 위험하죠. 당연히 고령 환자들이 수술이면 안전하겠어요. 합병증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몇 달 못 견디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게 어쨌든 휠체어라도 타고 돌아다닐 수만 있으면
이제 오래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일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노인 사망 원인 2위가 낙상입니다. 골절되고 나서 시름시름 그럭저럭 건강이 유지되던 분인데 골절 이후에 못 걷고 시름시름 하다 보면 폐기능 나빠지고 폐렴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면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집에 노인이 계신 집들은 이런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밝게 해야 되고 특히 욕실에 뭐 비누가 떨어져서 비누 밟고 골절 온 분도 있고 슬리퍼가 미끄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지 않게끔 노인 계신 집들은 신경 써야 되고 항상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 사망 원인 2위예요. 현재 외상학 뭐 골절을 원래 다루던 과였으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동 기능은 생명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또 다시 이제 초원의 동물들 나오고 영화 얼라이브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했는데 20여 명이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구조대가 72일인가 만에 구조대가 올 때 반 이상 죽는데 그 중에 2명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순간에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다 젊은이들인데 그 2명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조대가 오기 전에 둘 다 사망을 합니다. 왜? 그래도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뭐 돌아다녀봐야 뭐 낙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봐야 춥겠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 못하고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하고는 생명 유지 기능이 차이가 난다. 그런 뜻에서 이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정형외과적인 얘기라서 어쨌든 조기 재활을 해서 빨리 기능을 회복하는 게 요즘 예전에는 뼈만 붙으면 성공 이랬는데 지금은 뼈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기능을 예전 기능을 회복하는데 치료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수술로 하는 경우가 이제는 훨씬 많아졌죠. 제가 의대생 때는 대부분 골절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걸만 배웠는데 지금은 대부분 수술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술 안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해서 결과가 좋아서 의대생이었는데 이 사람도 의대생인데 여름방학 때 야구 시합하다가 부러졌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골절이면 무조건 한 학기 아니면 1년을 꿇어야 됐거든요. 근데 가을에 계약하고 바로 복귀해서 유급 안 하고 제 나이에 졸업했어요. 수술 덕에 빨리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외에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전 상태로 가능한 빨리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제 활동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는 건데요. 제가 2010년 1월 IT 대지진에 그 구호단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을 찾아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왔다는 한 여학생의 상처가 드러난다. 상처 부위 면적도 넓지만 감염이 심한 상태. En la escuela que se derrumbó, la escuela se derrumbó sobre ella. Pasó 3 días debajo de cumbra. 3 días. 19살 꽃다운 나이의 레베카. 참사에서 살아났지만 지진은 소녀의 꿈을 빼앗아가 버렸다. 조금 사실 수술장에 가서 제대로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국소 마취를 하다 보니까 2차 감염 환자들까지 모두 수술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자선책으로 국소마취 봉합술을 선택한 김용민 교수. 우선 감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국소마취를 했다지만 시술 내내 환자가 느낄 고통의 크기는 상상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가족들에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울고 있나? 아니 안 울어요. 소리 한번 지르는 법 없이 고통을 참아내는 레베카.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의료진이다. 괴사된 조직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상처를 봉합한다. 그 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가 마무리된다. 참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여고생 레베카. 치료를 마친 레베카를 깨운 건 의료단의 부채바람. 이거 자기 선물로 달랬는데? 애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들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나도 써야 돼.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는 엄마. 모녀가 고통을 한시름 덜은 날이다. 며칠 후 치료를 위해 다시 찾아온 여고생 레베카. 그거 다 막혔지? 레베카의 상처를 소독하는 사이 김용민 교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채 수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상처에 생긴 흉터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서 치료해주면 훨씬 치료 기간도 짧게 만들어주고 최종 결과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왔을 때 상처 수술로 해서 좋은 결과 볼 때 보람이 많이 있어요. 치료를 마치자마자 레베카가 처음 했던 말, 그 작은 소원을 기억해낸 김용민 교수. 이 작은 선물이 레베카에겐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저 마음 한 조각을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국경의 벽을 훌쩍 뛰어넘은 IT 환자와 한국 의료. 네. 그렇게 이제 그냥 대학병원 의사로 평범하게 살다가 저런 일 때문에 처음으로 저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외국에 가서. 그게 이제 2010년의 일이었고, 레베카 옆에 있는 이제 남자가 고름맨이라고 굉장히 다리에 고름 꽉 차 있었던 남자인데, 8일간 저희 팀이 이진인데 8일간 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제 나는 간다 한국에, 다음 의사들한테 잘 치료받아라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저보고 한국에 가지 말라 그래요. 남아달라고.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가족도 있고 내 환자도 있어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럼 한국 가서 가족 얼굴만 보고 바로 오래. 말도 안 되죠?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로서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참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이후로 의사로서 필요한 거, 도움이 되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언젠가는. 오려는 사람이 잘 없는 곳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의사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8년 뒤에 국계 없는 의사회로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요새도 뉴스에 잘 나오지요. 이스라엘과 가자 사람들 사이에 맨날 폭격하고 싸우고, 처음 2018년에 다녀오게 됐고,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 교수직을 더 유지했을 수는 없겠다 해서
정년을 6년 남기고 그냥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국계 없는 새 활동 분야, 가자 같은 무력 분쟁 지역, 에볼라 지역, 아니면 이제 제가 나중에 갔다 온 아주 의료 사각지대들, IT 같은 자연재해 지역도 포함됐죠.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많지만 위험, 불편, 불안 등 가기 꺼려지는 곳. 팔레스타인은 뭐 정치적인 배경은 생략하고요. 금요일 정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젊은이들이 저렇게 철창에 가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저격병이 총을 빵 쏴갖고 정확하게 다리를 맞춰요. 배를 맞춰서 죽으면 시위가 더 격렬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이 매주 발생합니다. 그래갖고는 응급실에 실려와요. 그러면 또 주말 동안에 응급수술해서 뼈 고정하고 치료해주고,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지난주 환자들은 다 쫓겨나갑니다. 집으로. 알아서 달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1년 뒤에 한 번 더 갔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1년 넘도록 전혀 해결이 안 돼갖고 계속 같은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티오피아의 제일 오지. 이티오피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중에서 남수단 쪽으로 뻗어나간 감벨라라는 오지에서 일을 하고 왔고요. 3개월 동안. 육상교통이 열악합니다. 아예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5개 부족, 다른 언어.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감벨라 공항에 내렸더니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 비행기가 2대나 있길래 쟤들은 뭐 어디 놀러 다니나 그랬더니 이유는 육상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난민촌에 음식이라는 게 뭐 1년에 한 번 갖다 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때 맞춰서 보내줘야 되는데 트럭으로, 우리 같으면 트럭으로 보내주면 되지. 불가능해요. 도로에 길이 없어요. 육지에 도로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비행기에다가 식량을 싣고 가서 낙하산 달아서 떨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2대가 있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아주 어려웠던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게 수술장 옆 건물에 이렇게 개들이 와서 쉬고 똥 싸고 그래요. 이게 유일하게 수술 전에 손 닦는 도구인데 뭐 아주 더럽기 짝이 없고. 그 사람 머리에 쓴 건 뭘까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원래 수술장 들어가려면 수술장 캡을 쓰잖아요. 의사들이. 그게 보급이 안 돼서 슈카바, 발사계, 신발용, 일회용 버선을 머리에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할 상황이 왜 정형외과 전문의 대학 교수까지 했던 나를 왜 여기 보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어느 날은 갔더니 아침부터 계획해놓은 스케줄이니 뭐니가 다 어그러지고 엉망이고 너무너무 야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만났어요. 저 아주 엑스레이 한 장 들고는 갈 곳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어요. 저 아줌마가. 엑스레이 이렇게 뭐야 보자 그랬더니 팔 사진. 어디 환자예요? 정형외과 환자. 현지 정형외과 의사가 한 명 있긴 있는데 종족 싸움 때문에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 지역 전체의 정형외과 의사는 저 혼자였던 거죠.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이 이 사람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보고 뭐 이제 당신 대학 교수 마쳤으니까 중간에 나왔으니까 가서 멋있게 활동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줘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역 내 유일한 정형외과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은 현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려 열심히 애를 썼죠. 처음 시작한 게 기부스일이에요. 이거 거기 현지 직원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환자 몸에 손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의료진들이. 뭐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일이 많아져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수술장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현지 젊은 의사들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도 하고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진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왔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깨가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병원 오는 데만 한 달씩 걸려요.
이미 다 관절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죠. 수술해서 고름은 빼줘서 염증은 잘 가라앉히고 치료는 잘 됐는데 이미 성장판은 다 녹아서 이 아이는 평생 장애가 남습니다. 네, 뭐 손목 골절됐는데 완전히 여기 벌레예요. 이거 전부. 우리는 볼 수 없는 이상한 날파리 같은 벌레가 붙어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요. 현재 의사가 수술해 놓고는 6개월 방치.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건 이제 제가 이 아이를 현재 젊은 의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됐고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기부스 감아주면 잘 낫는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견 활동을 모두 3번을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9년에는 파견 활동 다녀와서 뭐 나름 바빴어요. 이 경험들을 오늘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과대학이나 병원들 가서 발표도 많이 했고 또 국경의사의 홍보 모델로도 요새도 아마 유튜브 보시면 가끔 제가 홍보 영상에 나올 겁니다. 아마. 텔레비에도 가끔 나온다고 하더군요. 1초 동안. 그다음에 이제 책 출간한 것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또 어몽길 대장정에도 가고 연예인들 방송에도 팀 닥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병만이죠. 병만족. 이승윤 자연인이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뭐 의사 필요해? 그럼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즐겁게 잘 생활을 했었어요. 2019년에는. 점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책 판매 수익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수익을 국경없는 사회에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강의 중에 하는 얘기인데요. 뭐 외국이나 이런 데 가야만 봉사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나의 손길 말씨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기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독거노인 목욕 봉사를 갔는데 아우 더럽고 내 깨끗한 손에 더러운 때 묻었어. 냄새 너무 났어. 이러고서 돌아오면 그건 봉사가 아닌 거죠. 그냥 자기 과시였을 뿐이겠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뽀얗게 깨끗해지면서 밝게 웃을 때 나도 그 행복을 느껴야죠. 그래야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 경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러는 걸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봉사에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로 해외 국내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현재는 경찰병원에 또 척추 전문의가 저기는 월급이 너무 짜다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경찰병원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또 척추 전문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땜장이로 또 가서 메꾸고 있는 입장이고 힘든 자영업자 돕기 뭘까요? 맨날 술 퍼먹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 단골집들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좀 아직도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하여튼 틈날 때마다 가서 팔아주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분들이. 서비스 잘 줘요. 서비스. 지금 가면.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가톨릭 관련된 활동 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활동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활동이 뭐예요? 근골격계 팔다리 척추에서 일어나는 기능이 활동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건강한 노후 장수에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이게 다시 등장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운동 영양 금연 그대로인데 제일 마지막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노후에 이제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시작해서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였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맺은 말이고요. 건강한 근골격계 활동.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게 당연히 건강한 노후에 제일 중요한 활동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공익 광고인데요. 혹시 저한테 궁금한 점, 의논할 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최근
전에는 강의 때 안 갖고 다니고 궁금하신 분은 사서 보세요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저자 사인 책 사고 싶은데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 5권 갖고 왔으니까요. 혹시 강의 마치고 저자 사인본은 공짜로는 안 드립니다. 다음 주에 후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무실 가서 정가 그대로 15,000원에 대신 사인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관련된 얘기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요. 나중에 참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에 쫓겨서 좀 서두르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디스크, 협착증, 중심성 통증인 경우 방사통이 없을 때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란 진단도 잘 해당이 안 될 뿐더러 수술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오늘 시간은 충분히 보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저기 혹시 책 구하실 분은 사인해서 드릴 거고 아니면 보통은 시간이 많으면 건강 상담을 제가 무료로 많이 해드렸거든요. 정형외과 문제를. 근데 아마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가 봐요. 네, 뭐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